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솔뷰 명령을 통해서 뷰포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솔드로우 명령으로 솔리드로 그려진 3D 형체를 이제 2D 선의 형태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된 형태를 가지고 도면층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정리를 해서 치수 기입도 해주고, 추가적인 도면층도 생성해주고, 중심선, 가상선 추가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이제 도면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작업을 해보셨으면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익숙치 않은 배치에 사용되는 명령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거는 도면을 생성하기 위한 자원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생성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면층이겠죠. 도면층. 그래서 도면을 생성하기 위한 자원 자체가 많아지면 도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나중에 수정 작업 그런 것들은 더더욱이나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자원을 가지고 도면을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렇게 생성이 되진 않는다. 왜냐면은 한 개의 뷰포트만 생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도면층 3개가 딸려오고 추가적인 도면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도면은 3면도로만 정리하고 끝낸다고 해도 339, 최소 9개의 도면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그 MView 명령을 솔뷰 명령을 통해서 이제 전개되는 2D 형태의 선들이 배치에 생기는 게 아니라 모델에 생기는 거죠. 모델에 생긴 거를 이제 다시 마찬가지 똑같이 뷰포트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레이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기초적으로 뭐 뷰포트에서 제어되는 그런 기능들이 다 빠지고 순수하게 3D 형태를 저 모형에서 그냥 2D 형태로만 변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뭐 도면 자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할 거니까 최소한으로 그냥 이렇게 2D로 변경된 선으로만 변경해달라. 그런 요구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명령이 바로 플랫샷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플랫샷을 배울 거예요. 플랫샷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솔뷰를 통해서 이제 작성된 2D 형태가 있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레이어가 3개가 깔리고, 거기에다가 뭐 특정 뷰포트에서 안 보이게 해서 뷰포트 프리즈라는 게 적용이 된다든가 그런 부차적인 기능들이 있지만,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제외시켜버리고 그냥 이렇게 선의 형태로 2D 형태로 그냥 변환을 해준다. 단지 그리고 수문선과 외형선만을 구분해준다. 저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랫샷입니다. 자, 그래서 플랫샷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긴 지금 이미 이제 많은 레이어가 생성이 돼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 해도 레이어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으니까, 도면 자원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습니다라는 게 안 보이니까 얘는 닫고요. 다른 창에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도면 자체는 이제 같은 도면을 가지고 같은 이제 모델링 파트를 가지고 할 거고요. 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레이어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수문선, 외형선 이렇게 2개만 레이어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선 종류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해보죠. 자, 일단 이 3D 형태를 이제 2D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명령이 플랫샷입니다. 근데 플랫샷이 이제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2D로 변환을 해주느냐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솔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뷰를 통해서 정면도 평면도 해서 이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나서 걔를 변환을 해준 거다. 즉, 뷰포트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플랫샷에 의해서 변환되는 2D 형태는 바라보는 시점이 어디냐?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로 플랫샷 명령을 실행을 해서 얘를 변환하게 되면 지금 등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등각으로 보고 있는데, 저 등각에서 보이는 외형선들과 선들을 기준으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샷으로 내가 원하는 면도를 뽑아주려면 그 면도를 바라보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도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톱을 딱 눌러가지고요. 바라보고 여기 화면 쭉 돌려가지고
완전하게 방문된 상태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본 상태에서 이제 플래시한 명령을 실행하면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을 기준으로 외형선들을 따서, 그리고 이제 숨선을 따가지고 형태를 2D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샷 한번 해보면 FLAT 플랫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샷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걸 이제 뭐 슈팅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쓰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찍는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는 F는 줄여줘요. 그래서 F까지 치고요. 뒤에 샷은 다 붙습니다. 플랫은 줄여줘요. 그래서 SHOT. 샷은 다 붙습니다. 그래서 F샷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래서 엔터 치면 똑같이 이제 설정창이 뜨죠. 저 설정창에서 이제 표현되는 형태가 어떻게 표현될지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수 있고요. 지금 상태는 이제 처음 이제 프로그램 구매하시고 이제 프로그램 까시고 처음 이제 나오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설정. 아무것도 건드린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이 상태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작성하려면 이제 여기 있는 작성 크리에이트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스펙, 인서, 시전 포인트, 즉 삽입할 삽입 지점을 지정을 해달라. 라는 건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있는 데가 이제 삽입 지점이 돼요. 그래서 저기를 클릭하면 저기 삽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2D로 변환이 된 형태는 안 보이고 그냥 아무 데나 내려놓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2D로 된 형태가 보여요. 근데 대신에 지금 화면을 좀 축소를 해보면 형태가 어딨냐면 마우스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그쵸? 마우스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형태는 여기 있다. 이게 그럼 뭐냐? 얘가 지금 요 모델링이 되어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이 저기 있거든요. 그 원점 위치예요. 즉 실제적으로 내가 이 모델링하는 위치에서 원점에서 떨어진 만큼 X축, Y축 떨어진 거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위치를 잡아준다. 그럼 나는 얘가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시당초 이걸 모델링을 할 때 원점 근처에서 모델링을 하시든가, 아니면 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얘를 이동시켜서 원점 근처로 보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좀 이제 축소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원점이 여기 UCS 표시 있는 여기죠. 여기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위치가 거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조정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우스로 인석션 포인트를 딱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제 뭘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X 스케일 팩터, X축 축척값.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플랫샷 명령은 여러 가지 명령이 복합적으로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플랫샷, F샷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은 뭐냐면 3D를 2D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플랫샷 자체의 이제 고유의 그 기능이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변환된 2D 형태를 어떻게 해주냐면 블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블록 기능, 그게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블록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준 블록을 인서트 명령으로 삽입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 명령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인서트 명령이 실행되는 건데, 이제 형태가 나오면은 블록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까 전에 삽입점을 지정해달라 라고 나왔잖아요. 이 삽입점은 어디서부터냐? 인서트 명령부터입니다. 인서트 명령에서 삽입점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명령에서 삽입할 때 축척을 조정해 줄 수 있죠. 거기에다 각도도.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밟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인서트 쪽으로, 가서, 제 명령어 강의한 거 인서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물어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얘를 처음에 갖다 놓을 때 2배 키우고 싶으면 2를 입력한다든가, 아니면 작게 하고 싶으면 0. 몇을 입력한다든가, 뭐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할 때 스케일을 적용을 해서 갖다 놓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케일이라든가 아니면 로테이트라든가는 결국 내려놓고 나서 나중에 해줄 수도 있는 작업이죠. 후작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반적으로 뽑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방법에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값을 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기본 옵션이 1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만 치면 되겠죠. 엔터를 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건 Y축. 뭐냐면 인서트 명령 다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의 스케일 값과 Y축의 스케일 값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Y축 값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앞에 X축 값과 똑같은 값을 입력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옵션이 뭐냐? use X 스케일 팩터. X축의 스케일 값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엔터를 치고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각도. 각도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예, 돌아가는 거 보이는데, 이게도 일반적으로 이제 0도를 그대로 입력을 하죠. 각도를 굳이 돌려서 입력을 하지 않으니까. 0도가 얘도 마찬가지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또 엔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래시 명령 실행하고 형태 나오고 나면, 크리에이트에서 형태 나오고 나면, 엔터를 3번 눌러주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3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2D 형태가 전개가 됐다. 자, 근데 이 평면도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플래시아트 기능을 제대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모델링된 형태는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숨은 선이 다 한 개도 존재 안 하는 형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얘가 진짜 숨은 선과 이제 외형선을 구분해주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정면도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바라보고요. 정면도를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플래시샷을 할게요. 자, F 샷.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옵션 변환을 하지 않고요. 그냥 크리에이트 해줄게요. 자, 그러고 나면 마우스에 따라다니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겠죠. 자, 뭐 이제 제가 화면 올 때 화면 좀 딜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상한 게 살짝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니면서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건 우리가 이제 플래시업 명령을 통해서 변환된 2D의 형태, 그 보이고 있는 2D의 형태가 어디서 보이게 놓여지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도면을 전개를 할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하나의 평면에 전개를 하지 다른 평면에 전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게 플래시업 기능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면을 3D에서 면을 어떤 화면 내가 지정하는 면을 바라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돌려야 되지만 걔도 2D로 변환했을 때는 하나의 평면에 오직 하나의 평면에만 표현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가 2D 작업으로 사용되는 평면은 XY 평면이죠. 그래서 현재 UCS 상의 XY 평면으로 플래시된 2D의 형태를 보이게 놔줘요. 근데 지금 바라보는 건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UCS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XZ 평면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뷰큐브로 화면을 정면 쪽으로, 평면 쪽으로 딱 돌려주고 나면, 돌려주고 나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아까부터 있었어요. 아까 정면을 바라볼 때도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저게 그냥 일자선으로 보이고, 그러면 십자선에 겹치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하는 위치를 잡아서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엔터. 이건 습관이 될 거라고 얘가 얘기를 했죠. 저렇게 3번을 쳐주면 변환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진짜 숨은선과 외형선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분은 돼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모두 다 같은 선으로 표현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플래시샷이라는 기능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격시험이 이제 지금은 CAT 1급일 거예요. CAT 1급 같은데, 대부분 이제 CAT 1급 뭐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그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플래시샷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자, 얘는 이제 블록 형태로 가니까 이제 선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블록을 깨지 않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블록 쪽 강의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아니야, 블록 쪽 가면 이제 뭐 RAF 에디트라든가, 뭐 그런 블록 편집 명령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이제 저는 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깬다는 걸 가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깨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자, X. 자,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할게요. 선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래놓고 선택을 해보면, 선이 이게 쭉 한 선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분리돼서 선택이 되죠. 즉, 이제 요 부분하고 이 형태에서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숨은 선이에요. 숨은 선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구분을 이렇게 끊겨져서 구분은 돼 있다. 구분은 돼 있는데, 단, 이제 선의 종류라든가 선의 그 색상이 다 똑같다 보니까, 육안상으로 구분이 안 갔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이제 수정작업으로 뭐 해줘? 얘를 숨은 선래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보내줘야겠죠. 근데 수문선 내로 보내주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객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성이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색상이 바이 블럭이에요. 얘는 바이 레이어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레이어의 색상을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도 컨티뉴어스로 강제 지정돼 있어요. 실선이라고. 얘도 바이 레이어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지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따라가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저게 이제 저 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선들도 모두 다 색깔을 보면 바이 블럭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저게 이제 왜 저렇게 지정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이제 플래시샷 설정에 가보시면 알아요. 저건 이제 플래시샷 설정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제 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얘가 외형선하고 수분선만 분리가 되어 있느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이제 바닥에 있는 수평선은 다 한 선이잖아요. 한 선. 한 선인데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한 선이 절대 아닐 겁니다. 한 선이 아닌 이유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성을 갖냐면요. 여기 이제 그 바닥에 있는 선이 이 선, 얘도 분리를 할까요? 얘는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볼게요. 바닥에 있는 선이 일단은 여기서 이 선이 하나 보이고요. 이 선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선도 보일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 길이가 나오죠. 쭉 전체 길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선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곡면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에요. 네 개의 선이 직선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바닥 같은 경우는. 근데 3D에서 변환된 선은 특징이 뭐냐면 저 네 개가 다 분리돼 있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끝에 꼬다리, 넷. 저기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AT 2급할 때, 한 선으로 해야 되는 거, 한 선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위배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적으로 나는 저거 신경 별로 안 쓴다, 저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두고요. 저런 것 때문에 용량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저걸 다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은, 다 정리하고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CAT 1급 보시는 분들은 저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CAT 1급은 무조건, 한 선은 한 선으로 표현돼야 돼요. 저거, 그냥 이렇게 4개인 선으로 그냥 두시면, 이건 감점이에요. 이건 감점입니다. 4개인 선으로 그냥 두시면. 이건 조인 명령, J 하고, 이거 다 선택해서, 엔터, 조인 명령으로 한 선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된다. 선을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제,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적으로 이제, 3D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2D로 변환하면서, 분명히 얘가 변환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 선들을 구분을 해준다라는 건, 저기가 수문선인지 외형선인지 얘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CAD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 실선으로 변환을 해주면, 결국은, CAD가 이미 파악을 했는데 그걸 내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일일이 수문선이 누군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걸 일일이 찾아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설정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설정들을 좀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래시샷을 하면서. 자, 일단은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면을 바라볼게요. 정면을 바라보고 플래시샷 FSHOT F샷 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 살펴볼 건 이제 이쪽에 있는 요 옵션을 볼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서트 에즈 뉴 블럭. 뉴 블럭은 새로운 블럭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블럭이 하나 생겼죠. 블럭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블럭이 하나 생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블럭으로 생긴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뭐냐? Replace existing block. 근데 Replace라는 건 재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도면에 이미 블럭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블럭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블럭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블럭을 내가 지금 변환한 2D 형태의 블럭으로 변환을 해주겠다. 그래서 기존 블럭 대체예요. 대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익스포트 to a 파일 뭐냐면 이 화면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변환된 걸 별도의 CAD 파일로 DWG 파일로 변환해서
내가 지정한 폴더로 저장해 주겠다. 라는 거기서 이제 변화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는 애즈어 뉴블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로 내보내는 건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어떻게 하느냐만 설명을 드릴 거고, 리플레이스는 한번 보죠. 뭐 어떤 게 리플레이스인지.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한 말만 가지고도 감이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replace existing 블록이에요. 그 전에 화면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지금 블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얘는 처음에 만들었던 평면도죠. 평면도를 블록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쵸? 예, 자동으로 뉴 블록으로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블록을 이제 정면도로 바꿔줄 거예요. 이 블록을 이제 정면도로 바꿔줄 거예요. 그게 되느냐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정면도를 바라보고 플랫샷을 하겠죠. FSHOT, F샷 해주고, 그 다음에 replace existing block 딱 눌러주는데 느낌표 뜨죠. no block select, 블록이 선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블록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겠죠. 왜? 블록을 대체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박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마우스로 클릭. 자, 그럼 느낌표가 사라졌죠. 블록 셀렉티드 됐다. 자, 그리고 나서 create 버튼 눌러줄게요. create 버튼 딱 누르면 선생님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 아무 변화 없죠? 자, 다시 톡을 볼게요. 자, 이처 매직. 그쵸? 이처 매직이잖아요. 왜? 분명히 평면도의 그림이 있었는데, 블록 하나 있었는데 걔가 정면도로 바뀌었더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블록을 변경시켜서 대체해 주는 게 두 번째 옵션이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인서트가 아니라 플랫샷 FSHOT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건 export to a file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밑에 폴더 궤적이 나오고요. 폴더 경로가 나오고요. 여기 땡땡땡 눌러주시면 탐색기가 떠요. 윈도우 탐색기가 떠서, 이거 윈도우 탐색기 아니죠. 캐드 탐색기가 떠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일명 입력을 하시면 그 폴더의 그 파일명으로 2D로 변환된 형태가 하나의 파일로 나갑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거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리플레이스가 필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저 3D 형태가 수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플랫샷을 한번 뽑아준 2D의 형태는 내가 이 3D 형상을 내가 수정을 한다고 해서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문 3D 툴을 쓰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전문 3D 툴 같은 경우는 3D를 변경하면 도면 파일이 같이 변경되는데, 2D 파일이 같이 변경되는데, 그거는 원래 이제 전문 3D 툴이니까 그런 거고요. 대신에 거기는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링크잖아요.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그 링크 구조가 깨져버리면 자꾸 에러를 발생하고, 즉 파일 관리나 폴더 관리를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거고요. 얘는 이제 그런 링크 구조를 갖지 않는데, 링크 구조를 갖지 않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변경된 2D를 블록을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제가 아까 유지한 채로도 선의 형태를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유지한 채로 만약에 선의 형태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도면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부품을 수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는 안 되지만 뭘로 요 대체로 변경을 해줄 수 있겠죠. 변경된 형태로 다시, 어차피 플랫샷은 다시 하는데 원래 도면이 있던 그 위치에, 그 블록이 있던 그 위치에 고스란히 이제 넣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품 수정 때 많이 하고요. 신규 부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뉴 블록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밑에 있는 거 다 설명하고 나면 시간이 넘어버릴 거예요. 30분을 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